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이 문화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는데요. 독일에서 온 유명 엔지니어가 한국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IT 엔지니어 다니엘입니다. 한국과 첫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는 세계적인 IT 기업의 서울지사로 발령받았는데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태권도와 김치, 그리고 빠른 인터넷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저에게 정확한 시간은 일종의 예의이자 질서였어요. 일은 미리 계획하고 단계별로 수행하며 마감은 여유롭게 맞추는 게 당연했죠. 독일에서는 기차가 5분만 늦어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서울은 처음부터 너무 빠른 도시였어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심지어 사람들의 발걸음까지도 저보다 한 박자 빨랐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죠.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례를 지키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마치 모두가 늦은 것처럼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회사 첫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9시 출근이라 8시 30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서처럼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이 기본인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도 놀라웠어요. 독일에서는 1시간 정도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데 한국 동료들은 2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느리게 먹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커피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문 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좋은 커피 한 잔을 위해 5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제가 원하는 온도와 맛으로 말이에요.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업무 속도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느낌이었어요. 회의도 짧고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도 나름의 논리와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왔고 한 테이블에 여러 접시가 동시에 놓였어요. 독일에서는 코스 요리처럼 하나씩 천천히 나오는데 말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빨라서 처음에는 음식을 제대로 음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었죠. 입사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 빠른 나라에서의 제 위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준비하던 날 아직 회의 시간이 15분이나 남았는데 팀장에게 지금 어디세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마치 제 폐를 압박하는 듯한 긴장감을 줬어요. 독일에서라면 일정보다 15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빠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있습니다. 곧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고 서둘러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회의실로 가는 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미 팀장님과 다른 팀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치 제가 늦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니엘 씨, 출장 보고서 준비됐나요? 팀장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팀원들이 자신의 보고서를 모두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식 속도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있을 모든 회의에는 최소 20분 전에 도착하고 자료는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주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일까지 3일이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을 변경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일정 조정이 당연히 이루어졌겠지만 우리 팀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업하는 동안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니엘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옆자리에 앉은 소연이 물었어요. 소연은 우리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항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웃었어요. 처음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거든요. 빨리빨리. 그 단어는 이후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식당에서도 길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서두르고 있었어요. 택시에 탔을 때도 카페에서 커피를 받을 때도 회의실 문을 열 때도 저는 항상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 중에 제가 제안서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독일식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평소보다 발표가 길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세하게 자리에서 꿈틀거리고 몇몇은 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다니엘 씨,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지만 서둘러 발표를 마쳤어요.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발표 내용은 좋았어요. 다만 우리는 보통 좀 더 간결하게 핵심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느긋하세요? 그녀의 말은 농담 섞인 것이었지만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제 방식이 틀린 건가? 제가 너무 느린 건가?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점점 실수도 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3번이나 검토하느라 발송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려다 시간을 초과해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빠른 속도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따라갈 수 있을까? 였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헤집고 다니는 연습을 했고 식사도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어요. 소연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자주 의견 충돌을 했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제가 답답한 외국인이었고 저에게는 그녀가 너무 조급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맞는 사람일까? 이 빠른 도시에서 나는 계속 뒤처질 뿐인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독일로 돌아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 다음 날 찾아왔어요. 그날의 작은 충돌이 저에게 한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소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15층에서 2층까지 내려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제 한국 생활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소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니엘 씨, 이 보고서도 아직이에요? 다른 팀은 벌써 끝났대요. 그녀의 손에는 제가 아직 검토 중이던 분기별 성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마감까지 이틀이나 남았는데도 그녀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속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품질이 중요해요.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어조가 묻어났고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날 둘 사이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건 내 일하는 방식인데.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들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했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으며 건물들 사이로 바람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저는 소연과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그녀도 저를 피하는 듯했고 회의 내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제 책상 위에 노트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점심 먹었어요? 말투가 신경 쓰였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팀은 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함께 적응해봐요. 마이너스 소연. 저는 그 메모를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 회사, 이 나라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것이니 어느 정도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연에게 짧은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도 금방 답장을 보내왔고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의 회식 문화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음식이 빠르게 나오고 술잔도 빠르게 오가며 대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죠. 처음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다니엘, 한국에서는 어때요? 적응하기 힘들죠? 팀장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일을 천천히 계획적으로 진행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죠.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빠른 속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회식이 진행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편안해졌고 소연도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니엘 씨, 사실 저도 가끔은 이 빠른 속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방식이라 어쩔 수 없죠. 소연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녀도 속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빠른 속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혼자 서울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항상 목적지를 정하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날은 특별한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고 인사동 거리를 거닐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우리는 주인장의 손길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빠른 것만은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나라에는 다양한 속도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속도는 느렸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항상 빠른 것만은 아니구나.
이 나라에도 천천히 살아가는 법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5분 먼저 출근해 책상 정리부터 천천히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공유했고 소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느리게 가보죠. 대신 실수 없이. 소연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함께 일정을 조정하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5분 먼저 출근해 책상 정리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공유했고 소연에게 좀 더 느리게 진행하되 실수 없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과물을 보고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도 항상 서두르느라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업무 방식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제가 한국식 속도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만큼 소연도 독일식 정확성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어요. 우리는 프로젝트 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 단계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팀의 오류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팀장님도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셨는지 어느 날 저희를 따로 불러 최근 두 사람의 협업이 아주 좋아 보인다며 칭찬하셨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도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하시면서 비결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소연은 제게서 독일식 정확성을 배웠다고 했고 저 역시 소연에게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니 때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어요. 팀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에게 중요한 새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일이지만 이번에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연과 제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어요.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20분 후에 직원이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수리가 최소 하루는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은 한국의 서비스가 빠른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품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철저한 품질 관리와 빠른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부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와 품질을 모두 지키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동네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주문하고 겨우 3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하나하나엔 깊은 맛과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김치찌개의 깊은 맛을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빨리가 목표가 아니라 빠르게 하되 정성껏이라는 철학을 품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것을 몰랐던 건 저였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과일 한 접시를 내오셨어요. 처음 온 손님이라며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빠른 서비스 속에도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빠르게 주문하고 커피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빠른 환경 속에서도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소연에게 이런 생각을 나눴어요. 서비스 센터에서의 경험, 그리고 빠르면서도 정확한 한국의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은 그것이 한국의 장점이지만 항상 빨라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우리만의 균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고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도 무조건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팀 전체 회의에서 저희의 새로운 접근법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일부 팀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저희가 이전 프로젝트에서 거둔 성과를 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때로는 외부의 시각이 우리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며 제 덕분에 팀이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팀에,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소연이 주말에 있을 가족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 주말에 저는 소연의 가족과 함께하며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말이 되어 소연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소연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녀의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 손님에게 그들은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셨어요. 소연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준비하셨다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습니다. 소연이 말하길 어머니는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셨다고 해요.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회에서 이렇게 천천히 정성을 들여 요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연의 할머니는 8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갖고 계셨어요. 저에게 한국 전통 다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를 우리는 할머니의 손길은 느리지만 확실했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지키며 차를 우리셨습니다. 차는 서두르면 안 돼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향을 맡고 색을 보는 과정 모두가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마치 제 독일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쿠키를 굽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삶의 본질적인 가치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의 아버지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적응하기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한국의 빠른 속도가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는 항상 서두르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느냐에 있다고 하셨어요. 소연의 동생은 해외 유학 경험이 있어 저와 비슷한 문화 충격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조언했어요. 완전히 한국식으로 변할 필요도 독일식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두 문화의 좋은 점을 취해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소연의 가족들은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작은 꽃과 나무들을 감상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저 멀리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평화로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항상 빠른 것만은 아니구나. 이 나라에도 천천히 살아가는 법이 있구나. 소연이 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고.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본 진짜 휴식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들이 항상 빠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소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사실은 이 빠른 속도에 지쳐 있다고. 최근에는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직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개인적인 시간에는 여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날 밤 소연의 집에서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는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빠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여유와 정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서 서울의 옛 궁궐을 방문했어요. 창덕궁의 후원을 천천히 거닐며 수백 년 된 나무들과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공간에서 저는 잠시 현대의 빠른 속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왕들은 이곳에서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고 명상했다고 해요. 조선시대의 학자들도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느린 관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는 느림의 미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다른 면도 볼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웃는 학생, 노트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는 직장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노인.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처럼 모든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빠르게 움직이되 중요한 결정과 창의적인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였어요. 소연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그날 오후 팀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했는데 팀장님과 동료들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었습니다. 독일식 체계와 한국식 속도를 결합한 접근법은 팀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회의 후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팀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팀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때로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낸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적응해야 할 외국인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팀원으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 빠른 나라에서의 제 위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우리 팀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독일식 계획과 한국식 실행의 조화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물론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미리 세워둔 체계적인 계획 덕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발표의 전날 팀 전체가 늦게까지 남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긴장하고 서두르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체계적인 준비 덕분에 마지막 점검도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커피를 들고 제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다니엘 씨 덕분에 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항상 마감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일하다 보니 마지막에 여유가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이건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우리 팀의 프로젝트는 큰 호평을 받았어요. 특히 철저한 사전 준비와 빠른 대응력의 조화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원진 중 한 분이 저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독일의 장점을 잘 결합한 좋은 사례라고 앞으로 다른 팀에도 이런 방식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모두가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직원이 적응하기 힘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다니엘에게 많이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 빠름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동시에 제가 가져온 독일식 정확함도 이곳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 도시의 속도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빠른 도시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주말이라 저는 혼자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남짓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히 서두름이 아니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테라스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천천히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들. 같은 공간에서도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평소 가던 카페에 들렀어요. 주문을 하고 조금 기다리는데 바리스타가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오는데 유독 천천히 커피를 마신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빠르게 마시고 가는데 저는 항상 여유 있게 즐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독일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것이 우리 문화라고 말이죠. 바리스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한국에서도 슬로우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빠르게 살다 보니 오히려 여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모든 문화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너무 느리면 빨라지고 싶고 너무 빠르면 느려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듯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제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독일 지사와 협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제게 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적응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문화적 충돌과 적응의 과정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자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균형 잡힌 업무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독일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걸어 최근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특히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빠른 도시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적응이란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두 나라의 업무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마치 문화적 통역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동료들에게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 팀원들에게는 독일의 철저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어요. 화상회의가 많아지면서 밤낮이 바뀌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밤 11시에 회의를 해야 할 때도 있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강도 높은 일정은 분명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어느 날 독일 팀과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양측이 조금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팀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싶어 했고, 한국 팀은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여 반응을 보고 수정하자는 입장이었어요.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 저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기능은 독일식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되, 부가 기능은 한국식으로 빠르게 개발하여 시장 반응을 보자고 제안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살린 이 접근법에 양측 모두 만족했고,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독일 지사의 팀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제 능력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에 저를 힘들게 했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제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회식도 하고 주말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치의 맵고 깊은 맛에도 익숙해졌고 노래방에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의 술 문화는 조금 버거웠지만 그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도 저는 제 독일적인 부분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을 유지했고 중요한 일정은 미리 계획해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집에서는 독일식 빵을 직접 구워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소연이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만든 독일식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녀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지만 한국 음식에 비해 준비 시간이 꽤 길다고 말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식사 준비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식사 후 소연은 제 책장을 살펴보다가 한국어 학습서를 발견했어요. 제가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은 기꺼이 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어 갔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던 한국의 빠른 속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제 방식대로 일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제 개성이자 강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공지가 났어요. 다양한 국가의 지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팀장님이 저에게 지원해보라고 권유하셨고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앞으로 3년간 서울, 베를린, 뉴욕 지사를 순환하며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익숙해진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연과 팀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슬프지만 이건 다니엘에게 큰 기회라며 서울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한국을 잘 지키고 있겠다고 농담도 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진정한 우정을 만든 것도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팀원들도 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송별회에서 팀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팀의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다고. 다양성이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곧 떠나게 될 이 도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느린 리듬에 적응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일까? 어쩌면 그때는 독일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한국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진정한 적응이란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빠름과 느림 사이, 열정과 인내 사이, 그 어딘가에 제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어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3년이 흘렀습니다. 베를린, 뉴욕 그리고 다시 서울을 오가며 저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했어요. 각 도시마다 독특한 리듬이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뉴욕은 서울보다도 더 빠른 도시였고 베를린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조금 더 활기차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지사의 부장으로서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려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듯한 반가움과 설렘이 함께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제 그 속도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얼굴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그녀도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포옹하며 재회를 기뻐했어요. 그녀는 제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아졌다며 놀라워했고 저는 그녀의 영어 발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은 제가 떠난 후에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균형 잡힌 업무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회사 전체에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 빠르되 정확하게라는 슬로건이 생겼다고 해요. 소연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문화적 충돌이 이제는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인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옛 동료들과 새 팀원들이 모두 모여 저의 복귀를 축하해 주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술잔이 오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회식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었어요. 팀장님 이제는 부장님이 되셨습니다. 이 건배사를 제안하셨어요. 다니엘이 처음 우리 팀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우리 모습을 보며 당황해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 다니엘에게서 배운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에게서 열정을 배웠고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환영회가 끝나고 소연이 저를 조용한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그녀는 말했어요. 3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날 때 그녀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빠른 문화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제 소연은 매주 일요일마다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느림의 시간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개인적인 시간에는 여유를 찾아가는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서 빠름을 배웠듯이 소연은 제게서 느림의 가치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위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 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문화적 적응의 과정을 바탕으로 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제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방식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가라고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팀은 점점 더 조화롭게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의 신속한 실행력과 외국인 직원들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결합되어 우리는 여러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 되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저는 서울의 삶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하철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외국인이 되었어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한국 음식도 능숙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주도 3잔까지는 거뜬히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독일인의 정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에는 빵을 직접 구워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어요. 명절이면 독일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팀원들에게 대접했고 크리스마스에는 독일식 장식으로 집을 꾸몄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완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것이죠. 빠름과 느림, 열정과 정확함, 개인과 공동체, 이 모든 가치들 사이에서 제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선 주문을 빠르게 하지만 커피는 천천히 마십니다. 회의 시간엔 먼저 도착하지만 말은 신중하게 꺼냅니다. 소형과도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녀는 이제 가끔 제게 말합니다. 다니엘 씨 덕분에 저도 가끔은 천천히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짓게 됩니다. 문화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빠른 나라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 중요한 것은 주변에 맞춰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빠른 나라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느림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천천히 생각할 때도 있는 그 균형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빠른 나라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 놀라운 여정 말이죠.